어느덧 63살이 된 박금자 씨. 그녀의 매달 통장에는 500만 원이라는 연금이 꼬박꼬박 찍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보상 같은 이 돈은 그녀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성벽과도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돈댁인 이명숙 씨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가 오가던 중 그녀가 대뜸 물었습니다. 저기, 금자 씨는 연금을 한 달에 얼마나 받으세요? 금자 씨가 사실대로 대답하려던 찰나 옆에 있던 며느리 서연이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님 연금은 200만 원이에요. 본인 약값 쓰고 생활하기에도 빠듯하답니다. 금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왜 거짓말을 할까? 나 몰래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아니면 내가 남들에게 이용당할까봐 겁이 나는 걸까? 평범한 숫자 하나가 튀어나온 순간 그 뒤에 숨겨진 가족들만에 보이지 않는 방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된 금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내뱉은 200만 원은 단순한 말실수도 비겁한 속임수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소리 없는 방어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화목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교묘하게 침범해오는 경제적 경계선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리고 다정한 탈을 쓴 탐욕을 어떻게 간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박금자 씨의 진실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나, 박금자, 올해로 63살입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서울의 한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30년 넘게 내근직으로 근무했죠. 큰 파도는 없었지만 주파날 튕기듯 매사를 꼼꼼하게 챙기며 살았습니다. 남편 진호 씨와는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입지가 좋아 값어치가 꽤 나가는 집이죠. 무엇보다 나를 안심시키는 건 매달 25일이면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입금되는 500만 원의 연금입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는 단단한 벽돌담 같은 존재죠.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베란다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막 옥수수차를 끓이려던 참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돈댁 이명숙 씨였습니다. 과일 상자를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 실밥이 군데군데 삐져나온 빨간 명품 코트를 입고는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는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금자 씨, 방해한 거 아니죠? 그녀는 신발도 벗기 전에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벌써 이번 달만 4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오자마자 방에서 놀던 손자 민준이가 달려나와 품에 안겼습니다. 명숙 씨는 아이를 안아 올리면서도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더군요. 낡은 TV, 식탁 위에 놓인 영양제들, 왠지 모를 긴장감에 가슴 한구석이 팽팽해졌습니다.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을 때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툭 던졌습니다. 금자 씨는 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나? 부러워서 그래.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노인네들끼리 돈 얘기가 뭐 대수냐 싶어 대답하려 입을 뗐습니다. 아, 저는 한우 200만 원이에요. 주방에서 설거지 장갑을 낀 채 서연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나와 명숙 씨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 연금 딱 200만 원 나와요. 본인 약값 하시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나는 벙찐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명숙 씨의 얼굴에는 당혹감, 그리고 말로 다 못할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큰 패를 쥐고 판에 끼어들려다 그 판이 푼돈짜리라는 걸 깨달은 도박사 같았죠. 200. 그렇구나. 명숙 씨는 낮게 읊조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액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님 재활 치료비에 약값 되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명숙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몇 마디 더 나누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가 칙칙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죠.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이의 뒷모습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왜 200이라고 했니? 서연이가 멈춰서서 나를 돌아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님, 그냥 묻지 말아주세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니. 내 월급이 500만 원인 건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 굳이 깎아서 말해야 했을까요? 생각할수록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가로채기 위해 주방에서 달려나왔고 내 수입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가계부는 투명하니까요. 그러고 보니 사돈댁이 올 때마다 서연이는 유독 긴장했고 묘하게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 가계부와 보험증권을 꺼내 보았습니다. 매달 찍히는 연금, 예금 잔액, 그리고 파란 펜으로 꼼꼼히 적힌 지출 내역들. 서연이가 300만 원을 숨긴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숨기려는 게 아니라 친정 어머니에게 숨기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숙 씨의 지난 방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집값은 얼마인지, 가전제품은 언제 샀는지, 건강식품은 뭘 먹는지,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배치하는 설계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설계를 실행하려 했던 것이고, 서연이는 200만 원이라는 방패로 그 설계도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 집의 모든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6에 보험사 내근직으로 입사해 37년을 일했습니다. 영업직처럼 인센티브나 보너스는 없었지만 봉급은 안정적이었죠. 나는 종이 전표와 엑셀 시트, 수천 장의 고객 명부 속에 질서가 있는 세계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말이 적었고 꿈도 크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면 제일 먼저 정기예금에 돈을 넣고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10년 만기로 부었던 연금보험은 이제 분기마다 8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남편 진호 씨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죠. 여자는 가계부가 확실해야 배짱이 생기는 법이야. 남편은 구청 지적과에서 오래 일하다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우린 젊은 시절 마포 아파트를 사느라 15년 동안 대출금을 갚으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은퇴하던 날 회사에서 준 금도금 시계보다 내게 더 중요했던 건 매달 500만 원이 어김없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벨트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성실한 아이입니다. 대학 졸업 후 세무직 공무원이 되어 지금은 서대문 세무서에서 일하죠. 서연이와 결혼한 지 5년, 3살배기 민준이를 키우며 우리 아파트 위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 약속했습니다. 예단은 생략하고 너희 부부 경제에는 간섭 안 하겠다고요. 서연이는 지난 5년간 나에게 단돈 10,000원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을 야무지게 잘하고 과묵한 편이라 나도 내심 그녀를 아꼈죠. 무엇보다 우리 노부부의 경제 상태를 엿보거나 간섭하려 들지 않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의 거짓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속이려 한 게 아니라 도우려 했던 겁니다. 비록 내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요. 노을이 거실 안쪽까지 밀려 들어온 저녁, 나는 주방에서 서연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쉽게 입을 여는 성격이 아닙니다. 바닥까지 몰려야 겨우 속내를 비치는 아이죠. 서연이가 주방으로 들어오다 움찔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우유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아까 낮에 너랑 민수가 서재에서 하는 얘기 들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컵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안도와 체념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니? 서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께 혼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님이 마음 아프실까봐요. 저희 친정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남동생 창훈이
사업 자금이다 뭐다 해서 저한테 2번이나 돈을 빌려가셨어요. 창훈이는 매번 갚겠다고 하지만 감감무소식이고요. 이번엔 창훈이가 결혼한다는데 상대 집에서 아파트를 해오라고 했나 봐요. 엄마는 어머님이 연금도 많고 집도 있으시니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계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시댁 돈 없다고 해도 안 믿으세요. 금자 씨가 보험사 간부 출신인데 200만 원이 말이 되냐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놓고 못을 박은 거예요. 안 그러면 어머님을 정말 현금 인출기로 아실 분이니까요. 나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누린 평화는 며느리가 온몸으로 친정의 파도를 막아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 며느리가 친정에 보낸 돈이 벌써 그만큼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라. 그분은 내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 사돈이기도 해. 나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나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약값도 아까워하는 가난한 노인으로 살 거다. 내가 연기하면 나도 끝까지 맞춰주마.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귀리죽을 끓였습니다. 서연이의 그릇에는 꿀을 조금 더 넣었죠. 오늘부터 200만 원 받는 노인네도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지. 서연이가 붓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비굴하기까지 했습니다. 금자 씨, 어제 서연이한테 들었는데 연금이 200이라면서요. 아유, 나는 최소한 500은 되는 줄 알았지. 그러게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비었어요. 저도 요새 심장이 안 좋아서 약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나는 담담하게 거짓말을 섞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우리 창훈이 있잖아요. 이번에 간호사 여자친구랑 결혼하려는데 그쪽 집에서 집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광진구 쪽에 신축 빌라라도 하나 잡으려니 대출 끼고도 3억이 모자라요. 우리 집 팔아서 8천만 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는데 남은 돈이 도저히 금자 씨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쳐드릴게요. 3억. 그녀가 내뱉은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감정적 폭력이었습니다. 사돈, 우리 집도 상황이 안 좋아요. 남편 수술비에 내 약값에 민수네 대출금까지 우리도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돈댁은 마포에 이 큰 아파트가 있잖아요. 우리 창훈이 인생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돈 좋다는 게 뭐예요? 사돈,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뿌리를 뽑으라는 소리예요. 며칠 뒤 명숙 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울먹이는 표정이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가 때를 쓰듯 말했습니다. 금자 씨, 정안되면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주면 안 돼요? 우리 창훈이 장가 못 가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주방에서 듣고 있던 서연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어머님 연금 200만 원인 거 알면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 그리고 창훈이 장가 보내려고 시어머니 집을 잡으라고. 엄마 제정신이야? 너 2년 친정동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그동안 창훈이한테 보낸 돈만 5천이야. 한 푼도 안 갚았잖아. 엄마, 우리 시댁은 엄마 아들 뒷바라지하는 곳이 아니야. 명숙 씨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입을 벙긋거리다 끝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독한 것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챙겨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연아, 잘했다. 너는 친정을 버린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킨 거야. 그날 밤
나는 가계부 맨 뒷장에 우리 가족 경제 헌법이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첫째,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 둘째, 사적인 금전 거래는 가족 내에서도 철저히 금지한다. 셋째, 우리의 노후 자금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를 앉혀두고 이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이다. 앞으로 우리 집에는 어떤 감정적인 구걸도 통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흐르고 우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숙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창훈이는 결국 자기 형편에 맞는 작은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가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돈보다 정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 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요. 500만 원의 연금.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37년의 노동이 담긴 결실이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권리이며 사돈의 무리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은 자신의 성벽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례한 요구에 성문을 열어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평화는 착한 마음씨가 아니라 단단한 경계선 위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박금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품격은 내일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